고교학점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찾지 못해서 다시 대학을 가거나 다시 고민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고 이래서 그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일찍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잡아주고, 또 두 번째로는 고교학점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졸업하는 제도였는데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걸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가 안 되면 보충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교학점제는 선진국들도 모두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어떤 진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런 고교학점제 취지와 좀 무색하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진로 선택의 압박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조금 느끼고 있고, 또 수능 입시 제도가 고교학점제와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융합돼서 같이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현장에 있는 그런 종사자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같이 그런 통합된 그런 과목을 응시하게 하고 있는데, 또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으로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교사 또한 사실 다 교과나 다 과목을 지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이게 전문성이 하락되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이 낮은 그런 수업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어린 1학년 학생들은 특히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기에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갈팡질팡한 선택의 기로에 놓을 텐데, 그거를 선택해야지만 어찌 보면 좀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도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우선은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 취지가 지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 대학교에서는 점점 자율전공학부가 늘어나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율전공학부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대학교 1학년도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계획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역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2022 교육과정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자퇴생들이 많은 이유도 고1 때 이미 내가 설계했던 학과나 과목이 2학년 때나 3학년 때 변경될 경우에는 수시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2022 교육과정 이후부터 1학년 학생들의 자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진짜 장점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 많은 선택을 주어질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의 장점이에요. 내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A, B, C, D, E가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수가 안 돼서 그것을 이수로까지 올려주는, 한마디로 보통 평균 이상으로 그 학생들이 성취를 가져야 할 수준까지 학생들의 학업을 밀어주는 뭐 그런 좋은 장점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진짜 장점으로는 진로가 이제 명확한 학생들한테 사실은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통일된 그런 과목을 듣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달리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게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괄된 과목을 딱 다 같이 똑같은 학생들이 예전처럼 국영수사와 압력국영수사가 똑같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분화된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선택을 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은 융통성은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선택이 다양해지긴 했다. 라는 점인데, 근데 이 선택이 물론 다양하지만 이 다양의 척도가 전국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옛날보다 굉장히 수업의 양도 작고 우리가 17차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시작하면서 16차시로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양도 적어지고 수업의 차시도 적어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끔 디자인 되어 있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조건 나를 어렵게 한다, 힘들다, 왜 최종보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나 선택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뭔가 많이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 생활 중에 그래도 진지하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어차피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현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미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상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된다는 사회 이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화이팅! 화이팅!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서 공부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다면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도 있어요. 학교 밖 교육도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이런 여러 군데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교학점제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생기부하고 엮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훨씬 기회가 넓어질 거예요. 원하는 그런 대학이나 전공 그리고 진로 분야가 이제 생길 텐데 각각 뭐 대학이나 그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권장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을 선택하게 되면은 입시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대학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권장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그런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사실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다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그런 더 심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교육과정을 꼭 3년 중에서는 그래도 한두 과목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가고 싶은 학과에서 권장 이수 과목으로 제시하는 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내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미 1학년 때 경험을 통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해야겠고